네, 한상훈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오늘은 S-오일 가져오셨습니다. 네. 좋은 기름이니까 S-오일 이거잖아요. 네, 맞아요. 간단하게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S-오일은 국내의 대표적인 정유사입니다. 정유사라고 하면 이제 해외로부터 원유를 사와서 정제를 해서 휘발유와 정유 같은 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네. 역사는 조금 오래됐습니다. 1976년에 한희석유라고 해서 쌍용양해랑 이란의 국영 석유사가 합작을 해서 이제 회사가 설립이 됐고 그 이후에 쌍용 정유를 거쳐서 2000년부터 지금의 S-오일이 출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사우디 아람코라고 오. 이야기하죠. 네. 석유업계의 저희가 대부처럼 맞아요. 여기는 사우디 아람코가 S-오일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지분을 63% 보유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중동산 원유에 대한 도입 비중이 높은 점도 특징일 것 같고요. 정유사라고 하면 한국에는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유사들을 상장사 기준으로 보면 SK이노베이션, S-오일, GS, 현대중공업지주 이렇게 4개거든요. 네. 근데 이 4개들을 이렇게 천천히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GS랑 현대중공업지주는 지주사입니다. 말 그대로 오, 정유사라기보다는 핵심 이제 비상장 정유사를 가지고 있는 지주사의 형태에 해당하고 SK이노베이션은 정유사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주가에서는 아무래도 맞아요. 배터리에 대한 영향이 클 텐데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S-오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4개의 정유사 중에서 가장 순수한 정유사로서 저희가 주목해서 볼 만한 업체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유사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정통성 있는 네.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주유소 기름은 비싼데 사실 이 정유사 실적이 꼭 그거와 비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네. 2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국제 유가인데요. 음. 원재료가 원유이다 보니까 네. 이 국제 유가 역시 제품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네.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휘발유, 경유 가격도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주유소에서 이제 기름을 넣을 때는 비싸게 느끼지만 맞아요. 그것이 오롯이 다 정유사의 이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두 번째 요인이 저희가 쉽게 오해하시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정유업을 내수업으로 오해를 하시는 건데 달러 베이스로 해외에서 원유를 사와서 국내에서 주유소를 통해서 원화로 판매한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지만 네. 사실 정유업은 수출업에 해당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친환경 패러다임과 관련해서 에너지 산업이 막 급격한 변화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꽤 오랜 기간 에너지 패러다임을 주도해 왔었던 석유 산업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기간 산업이죠. 한국에서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맞물려서 성장했었던 산업에 해당을 하고 그래서 한국의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정유업이 보통 다른 국가에선 내수업에 해당을 해요. 한국은 조금 정부 주도화에 키우다 보니까 수출 에 해당을 하고요. 글로벌리 주요국 중에 이런 형태를 가진 게 한 2개 정도 나라밖에 없습니다. 한국하고 중국이요. 중국? 네, 보통은 그래서 네. 정유업이 내수업이기 때문에 자국에서 쓸 기름 정도를 정제하는 사업에 해당을 하지만 네. 한국과 중국은 정제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수출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보고 있는 기름값이 비싸다는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소매 가격에 해당을 하지만 네. 실제 정유사들 입장에서는 국제가라고 이야기하는 도매 가격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네. 저희 소매 가격에는 한 60% 정도가 유류세를 포함한 세금입니다. 60%가 세금이에요? 네, 그래서 네. 사실 그 세금분을 제외하고 거기서 또 정유사 마진 떼주고 유가 빼고 이러면 정유사들이 막 그렇게 큰 이익을 가져가는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S-오일을 가져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그거에 연관돼서 가져오셨는지도 궁금하고. 유가 상승을 저희가 정유업에서는 통상적으로 호재로 인식을 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유가가 오르는 게 정유업에 무조건 좋은가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원재료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 유가가 올라가면 정유사 입장에서는 원가가 올라가는 즉 그쵸. 비용 측면의 부담이 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왜 유가 상승을 정유업에서는 호재로 인식하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 정유업이 제가 수출주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맞아요. 정유산업이라는 게 경기민감 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 석유 수요가 증가하고요. 석유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유가가 상승할 텐데 이게 수요가 좋다 보니까 네. 유가가 올라가더라도
휘발유 경유 가격에 정유사들이 전가하는 게 부담되지 않고 오히려 원활하게 전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고, 또 이게 정유사들 같은 경우에는 네. 소위 말하는 재고 관련된 손익이 매 분기에 이제 반영이 되는데, 뭐 딱 맞아떨어지는 개념은 아니지만 뭐 평가 이익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면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원유에 대한 재고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걸 이익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로 유가가 올라갈 때 정유사들의 이익이 좋아지는 효과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 일반적인 경우들을 가정했을 때 네. 유가 상승은 정유업에 분명히 호재다라는 건 맞는데요. 네. 일률적이지 않다라는 거는 대표적인 예가 직전 호황기에 해당을 하는데, 2014년 말에 유가가 100불이었고요. 네. 16년 초에 20불까지 완전 급락 5분의 1 토막 나는 상황이 맞아요. 왔어요. 네. 네. 그러면 유가 상승이 호재면 유가 하락은 악재니까 저희는 네. 정유사들 다 손 털고 나갔어야 맞지만, 맞아요. 정유업은 호황기에 진입하면서 주가가 쫙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그 말은 유가 이면에 더 중요한 변수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이 변수를 정제 마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제 마진은 휘발유, 네. 경유 같은 제품 가격에서 원유 가격을 제한 거니까 실제 정유사들이 가져가고 있는 이익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14년에서 16년에 유가는 가파르게 빠졌지만 네. 사실 오히려 정제 마진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정유사들의 이익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상승하는 게 호재인 것도 맞지만 네. 그 이면에 정제 마진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요즘 친환경 그리고 뭐 탈탄소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반대로 정제 마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석유 산업은 굉장히 오래된 산업이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수요 성장이 나오는 산업은 결코 아닙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한 1에서 2% 정도의 저성장 산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저성장 산업도 말씀하셨던 친환경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전기차의 보급 확대로 인해서 수요 측면에 우려가 있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조금 고민해볼 포인트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에너지 패러다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변화가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이루어지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정책들이 나온다라고 해서 정말 내년 내후년에 당장 석유 수요가 제로로 바뀔 거냐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긴 호흡에서 에너지 패러다임은 조금씩 바뀌어 갈 거고, 직접적으로 석유 수요에 충격을 주기까지는 여전히 꽤 네. 긴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단기적으로 보면 사실 지금 석유 수요가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 충격을 받았었고요. 네. 그 낮아진 수요가 여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즉 전혀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냥 단기적으로는 과거 수준 정도의 정상화만 감안하더라도 수요가 올라올 수 있을 만한 룸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IEA에서는 올해 말까지 코로나19가 진정이 되면서 석유 수요가 가파르게 올라올 거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이거랑 일맥상통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려 요인이 있는 거 맞지만 네. 단기적으로 보면 워낙 수요가 안 좋았기 때문에 네. 회복하는 국면에 있고, 물론 정유업을 저희가 2차 전지나 네. 인터넷처럼 구조적인 성장주라는 관점에서 볼 수는 없죠. 하지만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의 업종으로서 정제 마진이라는 변수가 변할 때마다 주가 레벨대가 바뀌어 왔고, 네.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투자의 기회도 포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현재 여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가요? 유가랑 정제 마진 둘 다 정유업엔 사실 중요한 변수지만 네. 지금 정유업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변수는 정제 마진일 거기 때문에 제가 정제 마진을 기준으로 업황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2020년 최고의 화두는 당연히 코로나19였었죠. 많은 산업들이 충격을 받았지만 정유업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대표적인 섹터였습니다. 코로나19가 딱 발생했고 그 최악의 시기에는 수요가 30-40% 급감했거든요. 1-2% 정도의 저성장을 보던 산업에서 40%의 수요 충격은 사실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수요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유사들의 실적을 대변하는 정제 마진이라는 변수가 손익분기점이라고 이야기하죠. 통상적으로 BEP 레벨을 저희가 4에서 5불 정도면 정유사들이 그냥 또는 한다 네. 뭐 이렇게 표현을 네. 하는데, 실제로 그 레벨대를 많이 하회했었고요. 0불까지 내려갔다가 물론 석유 수요가 그래도 빠르게 올라오면서 회복은 됐지만 2에서 3불 수준에서 머물렀습니다. 그게 올해 상반기까지 이야기고요. 그 말은 상반기까지는 정유사들이 원유 사와서 휘발유 경유를 팔아도 네. 돈을 못 벌었다. 사실은 오히려 손해였다라고 마이너스였다. 보시면 되는데, 하반기 들어서 정제 마진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미
9불을 넘어간 상황이고요. 오. 네, 제가 손익분기점이 4에서 5불이라고 말씀드렸고 장기 평균이 한 7에서 8불 정도 되거든요. 아, 근데 네, 9불이요? 장기 평균 수준을 넘어갔다라는 건 네. 이제 호황기 언저리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유업이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네.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제품별로 나눠보면 좋아질 룸이 여전히 남아있구나를 저희가 더 알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좋아진 제품은 휘발유였습니다. 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락다운 조치가 되고 국가 간의 이동은 원활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맞아요.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자국 내의 이동은 원활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휘발유 수요는 미국 기준으로 보면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넘어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휘발유 마진은 이미 10불을 넘어가는 좋은 네. 마진을 유지했었는데 상대적으로 가장 부진했던 게 항공유였었죠. 항공유예요. 네. 네, 항공유는 여전히 아직도 저희가 국가 간 이동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수요도 코로나19 이전 대비 한 20에서 25% 정도 낮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으로 그 말은 코로나19가 점점 진정이 되어 갈수록 항공유가 좋아지면서 네, 그쵸. 수요가 올라오고 네. 항공유 마진이 좋아질 룸이 남아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 일부 네. 발전용으로 쓰이는 벙커시라든가 아니면 가스의 대체제에 해당하는 등유 같은 제품들의 마진이 좋아지면서 네. 이미 호황기에 준하는 마진까지 올라왔으면 여기서 다른 부진했던 제품까지 좋아지면 여기서 마진은 추가로 더 좋아질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정제 마진 꽤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네, 결론은 그렇다인데요. 아, 네. 예스. 지금도 지금도 수요 측면에서 여전히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네. 공급 측면을 보면 훨씬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코로나19 네. 때문인데요. 코로나19가 가져온 게 석유 수요에 있는 단기적인 충격이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정책을 가속화하면서 수요에 대한 우려 요인을 훨씬 키웠습니다. 정지 설비를 지금 투자해서 지으면 20에서 30년은 돌려야 되는데 20에서 30년 뒤에 석유 수요가 지금만큼일까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물론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한 변화가 20에서 30년에 걸쳐서 석유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천천히 나타나겠지만 이 천천히 앞으로 나빠질 거를 감안하고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규 투자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노후 설비들은 폐쇄가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점차 계속 줄어가고 있고요. 네. 공급 사이드에서 더 단기적으로 보면 대표적인 수출 국가가 한국과 중국이다라고 네. 했는데 중국의 수출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어. 중국 역시도 저희가 가장 친환경 정책의 더디다라고 생각했던 국가인데 네. 2060년에 탄소 제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탄소 배출 산업에 대한 규제들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중국은 한국보다 규제가 더 심한 게 각 정유사들이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을 쿼터로 다 배분을 합니다. 이게 올해 상반기까지는 큰 무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 오히려 작년이랑 비교하면 한 5% 정도 쿼터가 늘어났었는데 이게 2차 쿼터를 넘어오면서 조금 상황이 이상해집니다. 오히려 2차 쿼터가 대폭 감소했고 오. 3차 쿼터 이후로 안 줄 거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1, 2차만 합산해서 봐도 2020년보다 2021년의 수출량이 거의 한 40% 줄어들거든요. 40%. 네. 근데 상반기에는 제가 오히려 5% 늘어났다라고 네. 했으니까 이 줄어든 물량을 하반기에 다 소화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미 중국 정유사들은 이 쿼터를 거의 소진한 상태고 수출을 새로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내수용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 반대로 어딘가에서 수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할 수 있는 국가가 따란. 한국이죠. 그래서 그 반대 급부로서 수혜를 지금 한국이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수요는 정상화만 과정에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였는데 네. 수요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공급은 제약되고 있습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제 마진과 유가를 비교해서 보면 코로나19 이후로 사실 유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등을 했었죠. 근데 네. 정제 마진은 상반기까지도 BEP를 하회할 정도로 부진한 흐름이 지속이 됐다라는 건 네. 수요 측면에서는 두 개가 동일할 텐데 결국 공급 사이드의 변화였고 네. 이제서야 수요 우위 상황으로 넘어가는 구간이니까 이 공급 사이드의 변화를 감안했을 때에는 지금까지는 정제 마진보다 유가가 빠르게 올라왔다면 앞으로는 유가보다 정제 마진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 뉴스에 S-오일이 또 사우디로부터 청정 암모니아를 도입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소린가요? 결국에는 정유업종이 중장기적으로 우호적인 업황을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건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현업에서도 다 인지하고 계신 사실일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준비들을 하고 계시고 네. 가장 최근에 나왔던 암모니아라는 네. 뉴스 역시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뭐 모에다가 아람코니까 아람코가 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SOE를 할 수 있는 영역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수소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유심히 한번 봐볼 만한 제품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암모니아는 지금도 그렇지만 비료로 쓰입니다. 질소 비료라고 해서 농작물에 주는 비료로 쓰이는데, 네. 이게 분자 구조상 수소가 붙어 있다 보니까 수소 경제에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친환경 수소의 생산 단계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앞으로 수소 경제가 커질수록 운송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될 거라고 봐요. 근데 네. 지금은 단기이고 그렇게 멀리 대규모로 보내지 않기 때문에 고압으로 압축한다든가 액화해서 파이프라인을 활용한다든가 이야기를 하지만 원거리에 국가 간 보낼 때는 사실 파이프라인을 다 구축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절대 쉽지 않죠. 네, 그러면 이 수소를 암모니아화 해버리면 암모니아 자체로 운송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암모니아는 글로벌 시장 규모도 갖추고 있고 운송에 대한 인프라도 다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당장 수소 경제가 커갈 때 암모니아가 무조건 수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수소 경제가 커가는 과정에서 국가 간 운송에 대한 니즈가 커질수록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의 운송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고 이미 그런 차원에서 S-오일도 사우디와 함께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대표적으로 S-오일 관련해서 암모니아만 말씀드렸지만 그거 외에 회사가 미래에 대한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어떤 형식으로 변화해 가는가도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S-오일의 주가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왜냐하면 저는 유가랑 정제마진이라는 중요한 변수가 여전히 방향성을 위로 보고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업종 투자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유가보다 정제마진이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더 좋을 거고요. 2014년에서 16년 그 직전 호황기 때는 유가는 빠지고 정제마진이 올라갈 때도 주가가 좋았다면 앞으로 저희가 마주하게 될 유가도 견조한데 정제마진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정유주의 주가는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정유주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올라오는 이면에 정제마진이 올라오지 못하는데 유가 상승만 반영해서 올라온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거는 지금 S-오일의 주가 레벨을 감안했을 때 한 장기 평균 수준 한 7에서 8불 정도의 정제마진까지는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미 지금 8불을 넘어선 9불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제마진이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에서도 여전히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성훈 연구원님과 함께 S-오일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앞으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이 여력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에 하나씩 종목에 대해 알아보는 종목 탐구 생활,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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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고